자, 이번에는 낚시꾼님 오래 기다리셨죠? 공부 같이 하면서 하니까 어차피 뭐 11시나 여기까지 하니까, 그죠? 한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한미 사이언스 볼게요. 낚시꾼님, 그죠? 한미 사이언스 보겠습니다. 자, 한미 사이언스를 먼저 다시 요렇게 한번 봐볼까요? 오늘 주제는 그거였으니까요. 뭐냐면 요 흐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역배열, 정배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 다음에 이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일단은 한미사이언스를 보면 작년 3월 기준 잠깐 볼게요. 1번 기준을 보면 여기죠, 그죠?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한미사이언스는 여전히 올라가요, 그죠? 여전히 올라갑니다. 꾸준히, 그죠? 꾸준히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중간에 한번 볼게요. 중간에 이렇게 고점이 낮아졌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도 한번 낮아졌던 경우가 있죠. 이렇게 낮아진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올라갔다가 이렇게 낮아졌는데 이 자연스를 한번 깬 적도 있어요. 그죠? 깬 적도 있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한 번은 눌림을 줬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저는.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이렇게 추세선을 그리면서 현재 완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아마 낚시꾼님이 이것 때문에 질문하신 건가요? 지금 이 추세를 지지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황 대표 생각이 어떤 건지 한번 들어보려고 말씀하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낚시꾼님 맞나요? 혹시나? 이 질문 하신 게? 황 대표 강의를 계속 들어보니 여기가 지금 지지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이 추세선도 있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서 황 대표 생각 한번 들어보려고 하신 게 아닐까요? 낚시 맞습니까? 여기 낚시꾼님. 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부분을 보면 요게 맞죠, 그죠? 요 부분을 보면 그죠? 그리고 여기가 어쩌면 이렇게 지지하장 교차도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여기가 저항을 받았고요, 여기를 지지받았고요. 그 다음에 잠깐 저항을 받았다가 올라와서 지지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요 놈을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자 이러고 계신 것 같은데요. 자, 여기까지는 맞죠, 여러분? 네. 뭐 요런 거는 뭐 그냥 우리가 그냥 있는 대로 읽어내니까요. 그죠? 여기 기준을 보면 그렇고. 근데 여기 기준을 보게 되면 어떨까요? 약간 낮아지고 있어요. 못 남기고, 그죠? 낮아지고 있죠? 그러면 관점을 달리하면 이렇게 수렴을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흐름은 깨진 않았어요. 일단, 그죠? 그러면, 주봉으로 우리가 옮겨볼게요. 주봉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자, 주봉으로 옮기니까, 지금,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죠? 주봉으로 보게 되면 이 흐름이에요. 주봉으로 봐도 안 깨졌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5만원대. 여기 보게 되면, 여기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서부터 내려왔던 주가의 흐름이, 그죠? 주가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한 자리가 분명히 여긴 것 같아요. 그죠? 여기를 지지했었고요. 여기를 지지했었고요. 여기를 2019년에 잠깐 이탈했어요. 그죠? 그리고 작년에 이제 이렇게 안착을 해놓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지지를 했었고요. 이제 깼는데 여기를 뚫고 지지로 바꿔놨죠. 다시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아래 꼬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지지를 하고 다시 여기니까 이 부분 여기서 보면 요거도 맞고 그죠? 여기도 맞겠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다시 정리해서 하면 조금 더 시야를 넓히면 얘는 한 단계 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죠. 여기 얼마냐면 47,000원.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너무 멀어요. 그죠? 여기까지 보기에는. 그러면은 이거는 깨지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 여기서 보면 깨지는 건데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화면에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를 내가 조금 가늘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고 이렇게 지지를 하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게 되면 이렇게 가는 게 더 좋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런데 저는 이런 걸 보는 건데요. 뒤를 보니까 여기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여기까지도. 특히 바꿔놓은 흐름의 대추세 흐름을 시작한 점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부터 바꾼 자리니까 한 단계 더 나면 여기까지도 봐줄 것 같은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하고 이 가격은 너무 멀어요. 그죠? 저는 이러면 여기서 접근 잘 안 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해하시죠? 자, 그럼 황 대표는
뭐 제 강의 여러 번 들었었으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란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저는 접근했으면 여기서 접근한다든지 여기서 했었지 지금 이런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벌써 이 기본 가격 있죠? 출발한 가격에서는 상당히 이격이 벌어져 버려요, 이게. 여기가 지금 훨씬 더 중요한 그림이죠,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자리는 뭐 이런 자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몇 년간에 걸쳐서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서 만들어진 자리는 단기는 맞지만 요 간격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저는 요런 자리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갔다가 다시 갔다가 얘는 어쩌면 이렇게 갔다가 한 이 정도는 와줘야 돼, 이런 거. 그죠? 이게 이렇게. 근데 얘가 1, 2 다시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쩌면 꺾는다기보다도 여기서 아직 눌림을 덜 줬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저는 5만 원대 여기를 더 볼 것 같아요, 여기를. 그러면 지금 7만 원하고 너무 멀죠. 그러면 황 대표 여기서 그냥 갈 수도 있잖아. 당연하죠. 그럼 그렇게 얘기하면 여기 당연히 깰 수도 있죠. 모르잖아요, 그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건데, 저는 이런 상태라면 이게 보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정하는 기준에서는 너무 멀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한 템포 쉬어줍니다, 그냥. 차라리 쉬어주고요. 접근하지 않으려고 하죠. 차라리 여기서 지지하는 거 보고 든다면 최종 라인이면 여기는 이렇게 지지한다면 사볼만 하죠. 그리고 깨져버리면 바로 손절하면 되고요. 황 대표, 좋은 얘기 했어. 그러면 여기도 지금 추세의 지지 라인이잖아. 그러면 여기서 하나 사고 만약에 물리면 이렇게 되면 여기서 물타기 해서 1차 진입, 2차 진입 이 나눠 들어가면 어때 생각?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물타기랑 다르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차라리 여기서 승부를 봐서 여기서 잘못되면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려고 하든지 아니면 기다려서 여기를 하든지 그죠? 아니면 여기 지지하고 다 제껴놓고 이 자리를 그죠? 차라리 여기를 통과시키는 거죠, 여기를. 그래갖고 올려놓고 올라갔다가 눌림을 주고 지지를 하든지 그러면 이 저항이 단기적으로 꺾어놓은 자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서 꺾고 이번에도 못 올라가고 또 못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 여기 되게 중요할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5만 원에서부터 이게 필드가 파동의 범위가 이렇게 확대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1차적으로. 여기가 최종 라인이 되는 거고 여기를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 자리는 중간임을 알 수 있죠. 중간. 그죠? 한미 사이언스를 봤을 때. 그러면 저는 퀘스천이에요. 이런데. 여기는 그러니까 제 생각이잖아요. 황 대표의 원칙이고.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갑니다. 차라리 여기에 기다리든지 아니면 여기를 통과든지. 그럼 저는 항상 싸게 받든지 비싸게 들어가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뭐냐? 여기가 기준이 뚜렷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 기준을 뚜렷하게 얘기하는 거지 여기 주가라고 하는 것은 비싸다 싸다의 논의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뭐예요? 기준이 어때야 됐나? 대응 기준이 확고해야지 이게 흐지부지 하게 되면요. 주가는 몰라요. 황 대표. 단타를 치면 이렇게 해놓고 맨날 손절만 씻고 내 거 따먹고 올라가니까 문제지. 안 그러는 경우도 많아요. 안 그러는 경우도.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이게 매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확률하고 통계적인 정도는 여러분들이 경험치로 만들고 자기 매매 툴을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걸 만들어 나가는 게 자기 매매 툴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지금 얘기 드린 건 제 견해일 뿐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정답 얘기가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뭐 제 강의를 듣고 벤치마킹을 하든 여러 개 경험을 하셔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절만 짧으면 이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손절은 질 때 짧게 주더라도 먹을 때 크게 먹거든요. 그러니까 질 때 두세 번을 짧게 주고요. 먹을 때 더 크게 먹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확률에 입각해서요. 그죠? 통계 게임을 하라. 확률도 높고 통계도 좋으면 좋은데 확률은 높아요. 한 4번은 5번 매매하는데 20원 먹고 20원 먹고 20원 먹어요. 요게 이제 다 합쳐가지고 합계가 60원 먹어요. 근데 요 두 부분이 한 번 터지면 50원 터지고 한 번 터지면 200원 터져요. 그래서 합계가 마이너스 250 터져버리면 확률에서 이기고요. 확률에서 통계도 져버려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개인들이 그 제일 안 되는 부분이 먹을 때는 짧게 줘 터질 때는 무한대로 줘 터지죠. 먹을 때는 맨날 제한된 범위 줘 터질 때는 무한대로 줘 터지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제일 문제라고 보는 거죠. 주식이 이 자리에서요 갈지 안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의미 있는 자리에서의 그 확인은
의미가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우리가 주가 차트를 많이 보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고요. 자, 그럼 한미사이언스 볼게요. 뭘 보냐면 이제 재무제표를 잠깐 봐야 되겠죠? 자, 보게 되면 매출액 구조를 보게 되면 작년 후반기 때 2,100억 정도를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는 조금 더 실적이 좀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면 영업이익가 당연히 좋아졌어요.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봐도. 그러면 기본적인 건 아주 훌륭하고요. 연간 실적 볼게요.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2017년, 18, 19, 2000까지 보게 되면 6,500억, 7,000억, 8,100억, 5,000 계속 증가하는 추세예요. 그죠? 그러면 아주 기본 탄탄하고 좋잖아요. 그죠? 괜찮아요. 그죠? 요런 부분들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뭘 보냐면, 이제 재료가 있는지를 한번 볼게요. 쭉 보면, 뭐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지금 뭐, 캔슬업 최저 종목 전망 뭐 나오고, 뭐 나옵니다. 쭉 보면, 뭐 젠산백 나오고 다 나오고, 제가 이걸 보는 것은요, 구조적으로 재료 중에도 악재가 있나를 보는 건데, 그런 건 없어 보여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한 악재가 늘 숨어 있잖아요. 공시되지 않는 뭐 이게 툭 튀어나오면 이제 그게 문제인데 일단은 그런 건 뭐 없는 것 같고 돈을 잘 버는 회사 맞죠. 그러면 더더욱 저는 여기를 볼 것 같아요. 여기 더더욱. 그러면 상 대표 뭐 내용 좋으니까 나는 일단 여기 들어가고 여기 분할 진입할래. 뭐 내용 좋잖아. 그래서 어차피 지금 보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 자리만 깨지 않는다면 5만 원대 이 부분 다시 한번 해보면 여기 얼마죠? 47,500만 원대만 깨지 않는다면 뭐 내가 봐도 훌륭한 것 같아. 난 그래서 이거를 여기 기준 잡고 황 대표 네 말 맞다. 난 주가는 왔다 갔다 할 것이고 이렇게 갈 거라고 봐.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분할 진입을 할래. 뭐 이렇게 모아갈래.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어떤 방법을 하든 간에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매매는요, 습관의 문제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엉성하게 매매하는 버릇을 들이면, 다음에도 엉성해질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연히 이렇게 먹게 되면 좋은데, 이 부분이 나중에는요, 다른 종목을 했을 때 이 종목은 잘해서 간다 치만 다른 종목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재무제표가 좋고 내용이 좋아도 느닷없는 악재가 터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매매 습관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셔야 될 것 같고, 진입을 한번 할 때 있죠. 저는 한 번에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딱 한 군데를 정해서. 근데 여기저기 하게 되면 뭐죠? 물타도 나중에 되면 무한 물타기가 되는 수가 생기죠. 그러면 매매 습관상 굉장히 안 좋아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한미 사이언스는 저는 여기 5만 원 기준으로 한번 도전해도 나쁘지 않다고 보여져요. 그죠? 내용 있잖아요, 회사가. 그러니까 지금 7만 원대인데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고 뭐 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전 이런 거 그냥 보내주거든요. 기회를 주는 것들만 합니다.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항상 뒤를 보죠. 그래서 짧은 손절에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용해요. 근데 손절을 뭐라 그럴까요? 짧은 손절이든 뭐든 간에 기준이 없는 매매는 가장 안 좋다. 그리고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오늘 배웠던 내용을 한번 얘기 드리면 아까 일봉 얘기 드렸죠. 어떤 얘기 드렸을까요? 이 흐름을 한 번은 깨주는 얘기를 드렸죠. 이렇게. 기억나시죠? 한 번은 깨주는. 중간에 이렇게 한 번 깨주는 건 얘기 드렸죠. 아까. 이렇게 가다가 한 번 깨주는. 그죠? 그리고 흐름상을 한 번 더 깨주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강의했던 게 이거잖아요. 그죠? 올라갔다 눌림을 주는 형태. 근데 얘는 현재 잘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온다면,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까지도 눌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를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아요. 얘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하면 이 자리를 분명히 안 착할 거거든요. 10만 원대. 차라리 여기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워낙 뒤를 보면 멀어요. 그죠? 그러면 기다리든지 아예 비싸질 때 하든지 그 비싸지게 할 때도 기준이 있는 거고 싸게 할 때도 기준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런 기준을 들어가면 잘못하면 중간에 될 수가 있는데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황 대표 알았어. 뭐 그러면 나 여기서 비중을 줄여서 할래 차라리.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죠. 어쨌든 기준 있는 매매를 해야 될 겁니다. 어쨌든 한미사이언스는 5만 원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결론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10만 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파동의 섹터는 현재 정해진 거는 5만 원과 10만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을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5만 원 깨질 것이냐, 여부를 길 건데, 이걸 공략을 한다 그러면 하여튼 저는 5만 원 근처 왔을 때 도전을 해보겠다는 거고, 차라리 10만 원 넘어갈 때 확인하고 하겠다는 거죠. 이게 중간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자, 요런 점
참고해서 보세요. 그죠? 뭐 이거 정답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아시겠죠?